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것은 상당히 기쁜 일입니다. 보통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 뵙는데 오늘은 온라인으로 만나 뵙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컨퍼런스는 제가 처음 해보는데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익숙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MCP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당히 특별한 세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주 중요한 MCP 성과를 이를 통해서 축하하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국제 컨퍼런스의 다양한 면모 그리고 해양 디지털 컨퍼런스로 변모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 이번 시연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릭슨님께서도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아주 중요한 성과인 MCP에서 이룬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디지털화를 위한 국제 정보 공유 플랫폼 MC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화 또는 이 내비게이션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인데요. 이 내비게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다른 연사분들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디지털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내비게이션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디지털화를 통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MCP에 대한 이야기를 이전에도 몇 번 했습니다만 그리고 예전 프레젠테이션에서도 MCP가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이벤트에 참가하고 계시는 참석자들 중에서 이 MCP에 대해서 그래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MCP가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괄적으로 MCP의 존재 이유와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죠.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소비자가 정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준비해서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 제공자이고 또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 간에 유연하게 연결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양한 사람들과 또 다양한 조직들이 동일한 양식의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조화롭게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동일한 서비스 프로비전을 이행하고 또 서비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런 표준화된 단일 아키텍처를 통해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지금도 달성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은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들을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백에 대한 언급도 오늘 발표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S백과 같은 그런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안전하게 교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들을 조화롭게 만든다면 데이터를 교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해상에서는 예전에는 전통적인 장비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교환을 했었죠. 뭐 AI 트랜스펀더나 이런 경우에 많은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물리적으로 기기를 사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냥 장비를 사서 핫와이어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서 사용을 하곤 했었죠. 그것이 과거입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 정글이 좀 더 심화가 되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구글이 혼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발견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조화로운 디지털화에 있어서 서비스 발견성, 서비스 검색 가능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단 적합한 서비스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를 연결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요? 인터넷상에서 우리 신분을 숨기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원 정보, 신분, 그러니까 아이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ETS 분야에서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서비스를 활용하는 주체가 누가 어느 누구로부터 오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검증하고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선박이 어떤 서비스에 접근하고자 할 때 그 선박의 아이디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뢰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아이디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아이디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상 시스템과 인터넷을 통해서 선박이 연결이 되는데 이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지상 시스템의 경우에는 인터넷에 연결하는 게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아니지만 해상에 있는 선박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선상에서 인터넷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 가능하고 또 탄력성이 있는 방법으로 또 보안을 확보하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뢰성과 보안 안전성 그리고 탄력성 이것이 정보 교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신뢰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아이디가 중요하다. 서비스 발견성이 중요하다. 보안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MCP가 무엇을 제공하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데요. 핵심 요소들을 보면은 회사 MIR, MMS 그리고 MSR이 핵심 요소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이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신뢰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아이디 인증을 제공하고 또 MSR의 경우에 서비스 발견성을 확보하고요. MMS의 경우에는 보안이 안전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교환을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아이디를 확보하고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레지스트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CP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몇 년 전까지 저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MCP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MSMIR의 경우에 MSMIR의 체계를 보면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이 중앙화된 체계가 신뢰할 수 있는 아이디를 검증하는 데에 있어서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아이디 인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보면 다양한 아이디를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곳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MCP 인스턴스가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탈중앙화된 개념을 적용하면서 여러 개의 다양한 MCP 인스턴스를 이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MCP 인스턴스들이 동일한 메커니즘과 동일한 이제 기준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각각의 MCP 간의 이제 호환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버넌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MCP 인스턴스를 총체적으로 이제 관리할 그런 가버넌스가 중요하죠. 그래서 W3C 컨소시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러한 이제 컨소시엄을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WWW 인터넷 그 체계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컨소시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연구 기관들이 이제 호스트 멤버로 MCC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도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는 다른 기관이라도 이제 일반 회원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회원들 그리고 연구기관, 정부기관, 이사회 등등이 있고 또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 호스트 멤버의 경우에도 투표권이 있고요. MCP의 원래의 비전을 이제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실무 그룹도 있습니다. 또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문위원회에게 종종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CP 컨소시엄은 MCP와 관련된 모든 기준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컨소시엄의 멤버들은 MCP 구현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에게 또 자문과 또 참고 자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CP 테스트 인스턴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테스트해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오퍼레이션이 되고 있는 인스턴스가 아니라 테스트용 인스턴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MCP 인스턴스 프로바이더도 이 실무 그룹에서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MCP 인스턴스 프로바이더로 MCP 인스턴스 제공자로 저희가 이제 승인한 조직 리스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MCP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왜 MCP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MCP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MCP 인스턴스 중에서 두 가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스마트 내비게이션 프로젝트로서 한국해양수산부가 진행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 내비게이션 프로젝트로서 네블링크라는 컨소시엄을 통해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 발표 이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다음 연사분께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P 인스턴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스마트 내비게이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분인 것 같은데요. 앤더슨입니다.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좌장님, 따뜻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에 따라서 아침인 것도 저녁인 것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한국형 이-내비게이션의 여정을 2013년에 시작했습니다. 좀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양을 목표로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고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저희의 약속을, 즉 앞으로 함께 가자는 약속을 함께 공유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로부터 공동의 해상 시험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고 학습을 했습니다. 한국 해역에서 해상 교통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그것인데요. IMO의 이-내비게이션 전략을 저희는 전면 도입했습니다. 저희의 경험을 MCP에 또한 녹여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형 이-내비게이션의 개념을 마련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먼저 소형 선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형 이 내비게이션은 단순히 스마트한 것이 아닙니다. 해상교통 조율과 최적화 서비스, 해사 영역 인식 서비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해상 안전관리 서비스, 원격 지원 서비스, 해양 텔레메틱스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해상교통 조율 최적화 서비스를 보시겠습니다. 이 최적화 서비스를 통해서 선박에게 자동으로 생성된 루트를 제공합니다. 선박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정보는 안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심, 그리고 전자해도, 조류의 차이, 해상교통, 밀도, 선박의 취약성, 그리고 연안에서의 거리, 또 양식장의 위치, 그리고 탱커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NC에 나오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항로를 수립하는데 기본적인 정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2개의 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동적으로 생성된 것입니다.
두 개의 교통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구역은 자체적으로 목적지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자동적인 항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회사 영역 인식 서비스입니다. 저희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수역에서 해역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자동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충돌을 방지하고 좌초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이를 인식하고 선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도 인식합니다. 지금 모니터를 통해서 육상에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 이 내비게이션 프로젝트에서는 서비스에서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고를 저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서비스를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해상안전관리 서비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어떤 서비스를, 어떤 정보를 각각의 서비스 하에서 제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V10에서 SV52까지 있고요. 무언가 발생하면, 해상에서 발생을 하면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육상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군가 구조를 또한 도움을 요청을 하면 저희 서비스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코멘트를 제공하고 육상에서 이러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든 안전관리 정보는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디지털화되어 제공됩니다.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서비스는 해양 텔레매틱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상에서 제공되는 텔레매틱스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는 단순히 스마트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정교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백 포맷을 사용을 하고 MCP에 통합이 되어 있고 또한 모든 IMO 전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아키텍처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국형 이 내비게이션 아키텍처를 만들 때 이 모든 요건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MCP 개발에 참여를 하면서 저희가 초기부터 참여를 하면서 다양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MCP 개발을 저희 프로젝트 개발 기관과 함께 연계해서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MCP 개발의 실무 아이템입니다. 당시에는 마리타임 클라우드라고 불렸었죠. 이 한국형 이 내비게이션은 MCP의 3개 요소를 3개 중 2개의 요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MCP가 한국형 이 내비게이션에 어떻게 그 아키텍처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독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은 개발자와 연구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의 인스턴스를 페더레이션을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오픈 인스턴스를 한국형 이 내비게이션 오퍼레이셔널 인스턴스를 통해서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운항
인스턴스, 즉 MMS와 MIR은 MCP의 용례에 따라서 보낼 수가 있고 선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MCP의 핵심 서비스인, 핵심 요소인 MIR과 MM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MMS와 MIR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MRS를 생성합니다. 모든 스마트 내비게이션의 주체, 즉 ECS 선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데요. MRN이 이 각 주체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MCP 도메인은 MRN에 지정이 됩니다. 각 주체들이 두 개의 MRS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스마트 내비게이션 도메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MCP 도메인입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 이 두 개 사이의 전환과 변환과 다양한 서비스를 가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이 MCP에도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배팅 프로세스, 검증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제가 좀 흐리게 표시를 했는데요. 이런 프로세스를 노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흐리게 화면을 표시를 했습니다. 검증 정보가 인증에 필요할 때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검증을 할 때 정보가 즉 인증된 정보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이런 검사 과정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PKI 페더레이션과 아주 유사한데요. 저희 이 검사 프로세스가 충분히 다른 PKI와 페더레이션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브링크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증을 하고 나면 모든 ECS 시스템이 선박 내 이 시스템이 이 한국형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검색이라든지 저희가 검사 과정을 통해서 제공해드린 정보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이제 시연을 해보겠는데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ECS를 사용을 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GMT ECS를 선정했습니다. 2,000까지 최고 올해 말까지 2,000까지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최 박사님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ECS의 장면인데요. 제가 루트가 어떻게 자동적으로 생성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최 팀장님께 목포에서 제주로 루트를 설정해 달라고 지금 부탁드렸습니다. 목포 지역은 아주 복잡한 해역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해역에서 어떻게 저희 서비스가 작동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항로를 수신받아서 화면에 이렇게 뜨면 처음 루트와 비교도 해볼 수 있고 항로에서 벗어나는지 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복잡한 지역인데요. 지리적으로 복잡한 지역이지만 자동으로 생성된 루트를 이렇게 제공받아서 운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영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통영 지역은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테스트 지역입니다. 한국의 남부에 위치해 있는 곳이죠. 저희가 해상 시험을 할 때 통영 지역에서 많이 합니다. 이 지역이 군도 지역으로서 다시 말해서 뭔가 지리적 제약이 있고
내비게이터를 테스트해 볼 때 이런 제약을 잘 시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양식장도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해상 시험의 완벽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내비게이션 경고가 지금 뜨고 있죠. 이 지역에서요. 그래서 육상센터에서 항행 경보를 보내줍니다. 육상센터에서 현재 제 발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항행 경고를 보내주고 계시죠. 바로 보내주셨습니다. 화면에 뜬 내용을 보면 컨테이너가 지금 이 지역에서 지금 표시된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나왔는데요. 네, 여기까지 도움을 주신 최 팀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실제로 한국형 이 내비게이션의 실제 서비스를 보여드렸습니다. MCP 운항 인스턴스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에서요. 저희가 MCP, 특히 MMS를 중심으로 이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두 개의 시연을 보셨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형 이 내비게이션 시연이었고 두 번째는 MCP 시연이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이 한국형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외에도 저희가 연결성, 적조 센서와 육상 간의 연결성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여기서 보자면 적조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인데요. 적조를 예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센서를 보면 센서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보면 실시간 전송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MMS를 사용을 하면 육상센터와 함께 실시간으로 이런 적조 센서에 취합된 정보가 전송이 가능합니다. 선박 간에 루트를 공유하거나 같은 루트를 사용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 A2N이나 육상에서 공동의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있다면 바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MMS가 바로 루트를 찾아서 송신해 줄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과정입니다.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저희가 무인 선박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 동료 중 한 분께서 무인 선박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서로 무인 선박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를 요청을 하셔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런 아키텍처를 보여드렸습니다. MMS를 여기에 활용을 하면 선박 간 연결성, 이해 당사자들 간의 선상 이해 당사자들 간의 커넥티비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MMS를 VIS 서비스에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VIS는 즉 이를 위해서 각 선박의 BIS 엔드포인트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홈 MMS 엔드포인트입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VIS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또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도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MCP가 정말로 이제 라이브로 이제 구현되는 모습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 발표는요, 네블링크 MCP 인스턴스, 중에 하나인 네블링크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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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
I hope you can hear me by now.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We can. Thank you. Thank you very 감사합니다. much, and hello from Sweden. 네, First of 스웨덴에서 all, 인사드립니다. congratulations for a 먼저 very well performed conference despite all 컨퍼런스를 circumstances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and 계시는 our 것에 compliments.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Secondly, 위기 thank you 상황에도 very much for letting 불구하고 us present 컨퍼런스가 our 잘 non-profit 이루어지고 있는 것 investment 같습니다. consortium, 저는 NAV, one of the 비영리 great 산업 online 컨소시엄인 academic 네블링크에 platforms in 대해서 Europe. 설명드리고자 And 합니다. next slide. MSP 인스턴스 중에 하나인데요. 다음 슬라이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So, which problems do we provide? 그러면 or 우리가 try to 어떤 provide 문제에 대한 solutions for, and 솔루션을 how we 제공하는 benefit?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Before 어떤 presenting 혜택을 받을 수 NAV 있을까요? today, 네블링크를 one of the 자세하게 key objectives 설명드리기 was 전에 what do 가장 we 중요한 bring to the table 질문은 to the maritime community? 우리가 회사 What we 커뮤니티에 need, what 무엇을 we 제공할 all 수 있는가, benefit by 그리고 우리 using what we 모두가 find involved in one of these instances. 앞으로 구현될 Tell 이 me. 인스턴스, 나블링크를 We hope 통해서 that this 어떤 short 혜택을 얻을 수 video 있을 것인가, will 이것이 give 가장 you 중요한 a hint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of what kind of problems we 여러분들에게 are actually 어떤 trying 종류의 to 문제를 mitigate,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and also 또 show that we have 보여드리고, come a long way 우리가 already. 지금까지 오랜 Most of 노력을 you, 통해서 some of you have already seen this movie. 어떤 것들을 이루어왔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솔루션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지 참고용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SDM 프로젝트와 관련된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척의 선박들이 수백만 톤의 화물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실수를 하더라도 큰 결과로 엄청난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운항이 지연되거나 연료가 소실되거나 최적의 항로를 찾지 못하면 많은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바꾸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저희는 선박 간의 선박과 항만 그리고 해운 회사들 간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박 선상 내에 있든 아니면 육상에 있든 효율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미래의 디지털 인프라를 해운 업계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선박,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해운 회사 등 이해 관계자들을 위해서 회사 정보 공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MS 검증은 뉴욕에서 스웨덴까지 약 13일간의 여정에 적용이 됩니다. SDM 루트 템플링 서비스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최적의 항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컴플릿 플랜을 클릭하고 이렇게 최적의 항로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항하고 이틀이 지나면 악천후를 만나서 선박 운항이 지연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최적의 항로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항로 최적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새로운 최적의 항로 정보를 받죠. 그 항로를 선택해서 악천후를 피해서 운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해 업데이트도 하게 되죠. 항해 계획 업데이트 정보도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육상 시스템에서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신호를 이렇게 눈치채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게 되죠. 항로를 벗어나게 되면 미리 이러한 개선된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MS 발리데이터는 이제 북극해에 있습니다. 북극해에는 굉장히 기상 상황이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극해를 운항하는 동안 이제 선박의 속도가 느려지면 다시 또 일정이 지연될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STM의 포트콜 동기화 기능을 통해서 이런 과정에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지 않아도 간단하게 STM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모든 관련된 관계자들 그리고 당국들에게 스케줄 일정을 조정하고 보고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항만이 선박에게 입항 시간을 새로 조정해서 정보를 보내주죠. 그리고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운항 방법을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누미오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항만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STM은 해운과 또 항만 업계의 리스크를 줄이고 해운 업계 전체에 또 고객과 환경에 혜택을 제공해 줍니다. STM은 여러분의 업무를 더 간단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해상 교통 또한 이전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Next slide, please. 네, 다음 슬라이드로 보겠습니다. The idea with Nablink, 네블링크는 비영리 산업 컨소시엄인데요. 원래는 정부 기관들로부터 프로젝트 금융을 통해서 이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비영리 산업 컨소시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네이블링크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또 운영 시스템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안정적인 비영리 산업 컨소시엄이 되었는데요. 네블링크가 무엇을 제공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사 커뮤니티에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관계자들 그리고 사용자들을 인증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 내에서 회사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들, 예를 들면 기상 서비스가 됐던 항만 최적화 서비스가 됐던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표준을 충족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디지털 서비스들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급 결제 서비스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를 통해서 서비스 지급 결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도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제공하는지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핸드폰의 경우에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때 사용자 아이디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네블링크에서도 그러한 식별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커뮤니티나 관련 앱스토어에 접근하기 전에 제대로 된 기준을 거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식별하고 이제 관리하는 것이죠. Next slide, please. Our history is both long 저희 and short. 연혁을 말씀드리면 좀 역사는 좀 짧은 편입니다. 저희는 비영리 산업 컨소시엄이 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요. 10년 전부터 최초의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만 2019년 12월에 컹스버그 사브 그리고 왈셀라라는 세 개의 회사들이 네블링크를 비영리 산업 컨소시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컴비탱크가 이 네이블링크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EU STM 프로젝트의 주관 기관으로서 또 스웨덴 해사청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산업에서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했던 것을 참고해서 해사 산업에서도 그런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블링크는 MCP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1일부터는 저희는 새로운 비영리 산업 컨소시엄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사도 네블링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네블링크 플랫폼이 암사의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네블링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도 거의 매일 새로운 회원들이 네블링크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 테스트 그리고 오퍼레이션 모드 테스트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블링크 개발자 포럼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몇 개월 내에 또 출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이 됐던 다른 어떤 기기가 됐던지 인터넷에 접속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소한의 서비스만 사용하는 유저의 경우에 또 그에 맞는 인프라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식으로 여기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내외기빈 여러분, 장관님, 국장님, 내외기빈 여러분, 먼저 네이블링크의 현황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MCP의 일환으로서 오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조금 마지막 부분에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요. 제 목소리는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뵙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블링크 발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오랜 과정을 통해서 MCP의 일환으로서 이 컨소시엄을 형성하기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CP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MCP의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제 아카이브에 있는 MCP 그림입니다. 이것이 이전에 한국의 박 박사님께서 소개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마리타임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마리타임 클라우드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MMS의 경우에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메시지를 전달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MIR의 경우에는 보안 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SR 서비스 등록 체계도 있는데요. 이건 2013년에 저희가 그렸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살펴보면은요. 이 내비게이션 컨셉이 IMO에 의해서 생성이 되었었죠. 그런 다음에 Efficiency라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Efficiency 프로젝트도 이 내비게이션 컨퍼런스에서 다루어졌었는데요. Efficiency 프로젝트가 디지털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 발표에 나온 것처럼 보안이 안전하고 또 검증 가능한 아이디 인증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발견성을 확보해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교환해야 하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Efficiency 프로젝트에 이어서 MCP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로 여러 가지 연결된 프로젝트들이 나왔습니다. 모나리자 2 프로젝트, 엑시스 프로젝트, CPS2 랩 프로젝트 등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세 가지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죠. Efficiency 2 프로젝트, 스마트 내비게이션 프로젝트 등등이 함께 시작이 되었고 MCP를 플랫폼으로 해서 함께 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MCP 개념은 2012년에 만들어졌고 2015년에 이 세 가지 주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관장하는 포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MCP 테스트베드도 이제 구축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초에 이 내비게이션 언더웨이 인터내셔널 회의에서 MCP 컨소시엄이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첫 번째 오퍼레이션 인스턴스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이것이 이제 MCP의 주요 일정이라고 마일스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블링크 그리고 컨소시엄이 나와 있죠. 또 스마트 내비게이션 프로젝트, 네, 스마트 MCP 인스턴스를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프레젠테이션에서 볼 수 있듯이 네블링크 인스턴스의 경우에는 아이디 등록과 또 서비스 등록 컴포넌트를 이제 개발하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내비게이션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이제 아이덴티티 레지스트리 부분에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간에 완전하게 다 개발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사용자 엔티티를 인증하는 것은 이제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용자 인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디지털화에 있어서 이제 아이디를 인증하고 모든 자율운항 선박 등등에서 자동으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나 인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티티를 인증하는 것이 디지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라이브로 데모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 지금 이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엔티티를 인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가지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 인증하는 데모를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기가 됐든 뭐 선상에 있든 이제 사용자의 아이디를 인증할 수 있는 체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조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굉장히 정교하게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해사 정보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에게 별도의 식별자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분야 디지털화에 있어서 이런 이제 아이디, 엔티티 인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있습니다. 먼저 탈중앙화된 아이디 솔루션이 필요한데요.
좀 더 요구 사항들을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MSR 기능은 중앙화된 시나리오에서는 성숙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MSR 기능은 2015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MSR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MMS의 경우에는 그 태생이 또는 이제 그 성격상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만 스마트 인스턴스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블링크와 또 MMS가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될지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저희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또 오랜 길을 걸어왔습니다만 저희 주요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중요한 할 일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maritimeConnectivity.net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 저희 MSP 컨소시엄과 관련한 정보들 그리고 멤버십 신청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MCP 테스트베드에도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렇게 Q&A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어느 분이 질문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이버 보안은 디지털 데이터 교환에 있어서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안 관련된 기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MCP의 보안을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조처를 취하고 계시나요? 질문은 여기에서 나오는 질문도 있는데요. 제가 질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보안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이 디지털 정보와 서비스를 공유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보안이 중요하죠. 한국형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저희 해양수산부가 주관해서 MCP 플랫폼 상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저희는 보안 관련된 도구들을 더 추가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저희 국가적인 보안 표준에 따라서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보안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요. 앤더스 씨와 또 박 박사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여기 계신 참가자분들은 MCP가 사용자와 또 서비스 제공자들 그리고 서비스 간의 호환성과 또 그런 연동을 제공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국제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면 여러 지역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MCP의 보안을 개선하고 MCP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답은 이제 MCC의 사무총장이신 토마스 님께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MCP는 사이버 보안에 부분적으로는 해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아이디 인증, 이러한 체계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적인 완벽한 답이 될 수는 없지만 IMO의 지침들이나 뭐 빔코의 사이버 보안 관련된 이제 지침을 참고하고 있는데요. 네, 엔티티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안을 위해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의 조직들이 MCP 인스턴스를 활용을 할 때 동일한 표준화된 방법을 통해서 MCP 인스턴스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신뢰할 수 있고 또 보안이 확실한 그런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CP 컨소시엄으로서 저희는 MCP의 보안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또는 다른 국가의 경우에는 실제 규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보안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앤더스와 이제 박 박사님께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앤더스 발표를 들어보니 STM 서비스가 선박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데 아주 유용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또 항로 최적화 그리고 항만 정보를 선박과 공유하면서 이해 관계자들이 또 항만 그 포트콜을 이제 동기화하는 이러한 서비스가 굉장히 이러한 서비스에 STM이 유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나블링크는 비영리 조직인가요? 비영리 조직인데 동시에 또 영리를 취하는 조직이기도 한 것입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저희 해양수산부가 스마트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선박에게 제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는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것이죠. 만약에 선내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한다면, 그러니까 회사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런 나이블링크가 얘기했던 서비스, 그러니까 비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간의 상호 운용성을 어떻게 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정부기관 서비스, 비정부기관 서비스 간의 상호 운용성, 연결성, 보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표자분 두 분 모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앤더스 씨께서 먼저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에는 글로벌 표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IMO, 암사 또는 다른 어떤 조직이 됐던지 간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이 있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 기관이 민간 부문의 표준보다 더 우선한다라고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항공 커뮤니티를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항공 커뮤니티의 경우에 때로는 정부 기관의 이제 규칙들이 민간 부문의 것보다 더 우선한다라고 하고 동의를 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도 비슷한 것을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박사님도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슈이고 IMO 이슈이고 두 번째는 API나 서비스
조화의 조화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책임 소재를 묻는 문제, 책임 배상의 문제가 정부 기관 간에 또 비정부 기관 간에 민간 부분 간의 협업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손해배상 문제는 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경우라면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동일한 협약을 할 수 있다면, 신뢰할 수 있다면, 서로 신뢰한다면, 서로를 페더레이션 하는데 신뢰한다면 손해배상 문제를 서로 해결할 수 있는 합의점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함께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주 흥미로운 슬라이드를 보았습니다. 엑셀 박사님 그리고 마이클 버그만 위원장님의 발표 자료였는데요. 악사란 박사님은 기술 서비스가 조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버그만 위원장님은 API와 관련해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기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두 분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API는 기술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API나 웹 API 그리고 기술 서비스를 조화하려면 또 다른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레이어가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운항 레이어가 조화가 되어야만 기술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좀 더 유연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MCP는 굉장히 유용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MCP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두 분 발표자분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이행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행정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런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나블링크가 서비스를 제공하든 스마트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제공을 하든 다른 어떤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던지 간에 명확하게 니즈를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IMO 차원에서도 더 명확하게 니즈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MO가 고려해서 국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무언가 준수해야 할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 관련 표준이라던가 그런 규범 이런 것들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토마스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이제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표준화가 필요한데요. 서비스를 조화롭게 만드는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NCP 컨소시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별도의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S124에 기반한 새로운 표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표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IHO가 됐던 어떤 적절한 국제기구가 인증하는 그런 조화로운 표준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표준화된 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몇 가지 더 보도록 할까요? 다음 질문은 MCP 플랫폼이 해양 디지털 기술과 관련이 있는데요. 플랫폼을 보면 어느 면에서 손실도 있고 이득도 있을 것입니다. 각 플랫폼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있나요? 저에게 질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MCP를 만든 것은 MCP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MCP를 만든 건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MCP가 필요했기 때문에 MCP가 만들어진 것이죠. IMO의 퍼블릭 키 인프라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아이디 관리 솔루션을 이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용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MCP 플랫폼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해서 MCP 플랫폼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출범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일부 국제 기구들의 경우에는 이 MCP에서 무엇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조직들도 있습니다만 아너스가 여기에 좀 더 첨언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박진영 박사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스마트 내비게이션에서 전 세계에 있는 어떤 특정 기술과 호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발전 상황이 있어야, 진전 상황이 있어야 좀 더 발전이 있을까요? 이 내비게이션이 발전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그렇고 어느 정도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가 프로젝트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MMS 인스턴스를 한국 이외 지역에 오픈할 수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서로 호환이 안 된다면 크레스를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MMS가 내비게이션의 이 MMS가 페더레이션이 안 되는 그런 플랫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조건이라면 데이터의 스펙을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스펙을 갖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MS와 호환될 수 있는 기술과 데이터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네, 할 수 있습니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 없다면 제가 몇 가지 정보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MCP를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공식적인 MCP 쇼케이스를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178명이 이 쇼케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90명은 한국 분들입니다. 우리 스마트 내비게이션이 곧 이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많은 관심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86분은 외국 분들입니다. 45개에서 50개국의 86명의 참가자들이 MCP 쇼케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MCP는 가장 회사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한 MCP
관련해서 MCP를 가장 이제 주요한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좀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신지요? 어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네. 다음 질문은 아나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MCP 발표에서 MCP 참여에 있어서 네블링크가 MCP 플랫폼에 연동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블링크가 MCP에 참여하는 그 의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 질문에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Yes, I can comment. Yes, 네, I would say that the link between NavLink and MCP 네블링크와 will be MCP integrated 간의 as 관계는 we are 현재 using 지금 이제 연동이 통합이 되어 base 있습니다. 저희는 program platform MCP를 기반으로 해서 and we are 어, collaborating a lot. So 프로젝트를 I 진행하고 would 있고 say the MCP하고 meaningful, 많은 협업을 하고 있기도 immediate 합니다. meaning and purpose. 이제 I think 중요한 if we should 의의라고 do 한다면 something like that, we need to do it together. 우리가 So 함께 as 무언가를 한다라는 we 것에서도 get as 의미가 many as 있고요. possible together around the table, I 가능한 think that is 많은 the solution, 사람들이 and that is 이제 why 모여서 we have 솔루션을 chosen 만들 수 this as 있다고 well.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oth for the 이런 platform 결정을 한 itself and 것이고요. for 또 cooperation MCP going forward. 플랫폼하고 연동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I 계속해서 think 저희는 that's 협력을 answered 할 all of those 생각입니다. questions. If not, 질문에 please 답이 되었는지 please 모르겠습니다. ask 혹시 that. 답이 안 되었다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너무 많아서 골라야 할 것 같은데요. 아얄라에서 오신 분이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또 M사에서도 네블링크를 이제 활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Yes.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You will find information on the Netlink's homepage. There are links 네블링크 if you'd like to 홈페이지를 read a bit more. 가보시면 질문한 The 부분에 EMSA 대해서 will be 정보가 presenting 있습니다. the M사와 이제 classification of 유럽 shore recording 회사청에서는 projects, which aims at developing and testing solution to facilitate the reporting 저희 procedures 네블링크를 on ship to 통해서 shore and improve the coastal 선박에서 또 stations 육상 sharing of 시스템 awareness. 간의 이제 Following 데이터 교환에 requests from 대해서 솔루션을 participating in the 테스트하고 project 개발하고 member states, 있습니다. EMSA is 그리고 going 이 to connect the 프로젝트에 sea traffic 참여하는 management 회원국들이 voyage 있는데요. information service 암사의 in 경우에는 order to 해상 integrate voyage 교통 plans provided by 관리 vessels in the 측면에서 또 maritime 네블링크를 활용하고 EMSA 있습니다. offers to the member states 또 authorities. 엠사가 The connection will be established 회원국들에게 by the 제공하는 NAVLINK platform 정보들도 as it is done 있는데요. for all STM compatible services. 네블링크의 That is the STM과 호환이 answer for that. 가능한 그런 서비스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Very exciting.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Then there's one from Hanno 다음으로 in Finland, and it says the 질문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RCTE는 선박과 육상 그리고 선박과 선박 간의 교류를 또한 정보 공유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MCP에 연결해서 신뢰 가능한 IT 인증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C감의 경우에 스웨덴 회사청이 주도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또 MCP 컨소시엄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MCP와 함께 또 C컴과 MCP가 함께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하고 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P의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MCP의 경우에는 ID 레지스트리가 오픈소스, 그러니까 아파치2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파치2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레지스트리에 어떠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비영리 기관으로서 오픈소스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완전한 오픈 소스이냐 아니면 그 오픈 소스 라이센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라이센스를 소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 think I have covered all the questions, at least the one note that I have. 일단 여기 질문이 하나 또 있네요. Developing all these services, are you looking 이 forward 서비스들을 towards 개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IMO의 정보 교환과 관련된 규범 그리고 기준하고 연관해서 각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 그리고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올라온 질문은 단순히 MCP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 MCP의 범위를 넘어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MCP에서 제공하는 거는 이제 서비스 등록 레지스트리인데요.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드리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 서비스를 이제 MCP에 등록하고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현재 IMO 컴펜디언을 사용하는 이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블링크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Okay, I think that's all the questions that I could see and I have received. 네, 제가 받은 질문은 다 읽어드린 것 If I have 같은데요. got something else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from a channel that I do not see, then I 네, suppose that 제가 we have 모르는 concluded the 다른 special 질문이 session on 있나요? on 아니면 MCP.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요? 현장에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질문은 앤더슨님께 드리겠습니다. MMS를 VIS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ould you please repeat? It was very 다시 sound. I couldn't understand. 잘 안 들려서 다시 반복해 주시겠어요? Proposal for you to use the MMS for the lead 그래서 service. 네블링크가 MMS를 이제 그 VIS 서비스에 사용하는 게 어떠냐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모든 가능성을 이제 솔직하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이든지 해주시면 진지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하신 건가요? Do you have any more questions, Sunday? 네, 질문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so then 네, I think 감사합니다. we're done with the 자, 그럼 session. So thank you very 세 much, 번째 Sunday, 특별 and for 세션을 seeing 마무리하도록 all 하겠습니다. facilitating this. 홍순배 팀장님,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CP와 MCP 커뮤니티에 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장님, 그리고 발표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특별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공지 말씀 드립니다. 내일 똑같이 온라인 생중계가 오늘과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홍순배 팀장님께서 내일 발표를 맡으셨는데요. 함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생중계가 계속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회의는 시작이 되고요. 호주는 5시, 파리는 오전 9시,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오전 8시에 시작합니다. 내일 회의는 2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되고요. 3개의 세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상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 도전 과제와 그리고 국제 협력을 다룰 것입니다. 디지털 애쉬
이를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알라에서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참석을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